안녕하십니까. 90초 뉴스입니다. 자, 조금 쉬었고요. 자,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뭐냐? 유가입니다. 유가.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또 올렸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일부를 했었는데, 일부에 추가되는 그런 정보안을 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정부는 우리나라 국방 무기를 생산을 할 때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산 제품 중심으로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추가적인 제가 호재글을 또 알려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원유 유가 관련 강의를 잠시 제가 하겠습니다. 한국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블룸버그에 최근 이틀 동안 계속 핫하게 뜬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연해에 수많은 유조선이 기름을 가득 채운 채 있습니다. 지금 뭐 그중에 몇 척은 기름을 주유를 했겠죠, 본토에다가. 그런데 왜 미국에서 전투기가 날라오고 핵 항공모함이 오고 그럴까요? 수많은 유조선이 지금 중국에 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중동 이쪽에 석유를 거의 뭐 매점매석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곧 풀린다는 거죠. 따뜻한 봄날이 오면은. 자, 꽃샘추위가 이제 곧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부터 꽃샘추위가 대략 한 길면 일주일, 짧으면 3, 4일 올 겁니다. 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봄입니다. 더 이상 추위는 100%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기대 심리는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기름입니다. 기름. 엄청난 양의 기름이 필요한 거죠. 제가 괜히 유가가 제 방송 이후에 3달러가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영상은 한 번 더 여기에 있나? 그 영상을 꼭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2020년 1월부터 원래 국제환경기구, 국제선박업체 기구죠. IMO 2020 타랑 규제로 선박은 황수치를 대폭 낮추기 위해서 그 선박용 기름에 이제 첨가제를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엔진 자체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노트 속도를, 즉 노트, 배가 선박이 운항하는 속도는 킬로가 아니고 노트 개념으로, 몇 노트냐, 이 노트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요. 외국 연구 결과를 보면 노트 속도를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면 황수치를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 그 선주들과 통화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치니 엔진을 당장 교체하지는 않는다. 그냥 아주 느린 속도로 물류를 운반하든지 아니면 첨가제를 넣는다. 근데 이 첨가제도 비싸다. 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즉, 첫 번째, 아주 느린 속도로 물류를 운반한다. 대다수가 이런 말을 했고요. 두 번째가 첨가제를 넣는다. 그래도 안 되면 엔진을 교체한다. 이 부분이 이제 리서치 결과로 그 전번에 나왔었어요. 2018년인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 주위 분들한테 통영 집 사야 된다. 통영 땅값 대폭등한다. 선박주 대폭등한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제가 아주 귀에 닳도록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게 지금 벌써 일어난 거죠. 근데 생각 외로 18년 말고 19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세일가스를 무한정으로 퍼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그 가스를 나르기 위한 운반선이 많이 필요했죠. 그 운반선 수요가 2019년에 발생해서 선박 주가가 갑자기 폭등을 했죠. 네.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 하락을 했죠. 선박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탈환 관련 이런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탄소 배출권 투자하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검색하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해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전문적인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investing.com 이 미국 사이트에는 그 전문 어떤 선물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선물이라고 하죠. 예. 이 선물 사이트는 제가 나중에 URL도 아래에 남겨 놓을 것이고요. 이제 강의 중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강의 놓치지 마시고 꼭 스킵하지 마시고요. 꼭 처음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WTI 서부 텍사스유 이 서부 텍사스유가 뭐냐면 셀가스입니다. 서부 텍사스유 기준 유가가 55에서 65달러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본격적으로 서부 텍사스 공장과 미국의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막 돌아가면 전 세계 공장도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황 초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고부가 가치의 선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기름을 나르는 운반선이 필요한 거죠. 기름을 생산을 하면 가스도 나오죠. 그 가스가 셀가스입니다. 셀. 아시겠죠? 셀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스가 나올 때 기름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기름과 가스를 운반하는 이 운반선이 필요한 겁니다. 고부가 가치의 어떤 선박이 아니라 그냥 운반선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자동차로 따지면 화물차가 필요한 거지 전기 자동차가 뭐 SUV 자동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화물차만 있으면 되는 거죠. 선박 자동차로 따지면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적으로 뭐 수익은 많이 난다지만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선박 제조업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19년에 그렇게 선주들이 계약률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선주들이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을 지급을 했겠죠. 맞죠?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자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폭락을 하죠. 폭락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 달, 두 달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건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주들의 그 선박 발주량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심지어 계약했던 계약 물량까지 해지가 됐는데 그 해지 금액만 1조가 넘습니다. 1조. 아시겠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라고 생각해봐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선박 물량이 들어왔으면 우선 설계도면을 또 그려야 되고 선박 제조하기 위해서 부품들도 발주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발주를 해놨는데 계약금만 들어온 상황에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금이 날아가면서 계약금은 당연히 받았겠죠. 계약금만 받고 근데 예를 들어 뭐 배 한 적 건조하는데 10억이라고 쳐요. 하면 그의 10%를 예를 들어 먼저 선계약금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10억에 10%면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의 계약금을 받고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이 선주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자 설계도를 해야 돼. 설계하는 인력에 돈 들어가죠. 인력을 뽑아야 되잖아요. 현재 있는 인력도 있지만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도 뽑아야 되지. 연구 인력부터 설계 수많은 인력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청업체들도 또 없던 하청업체들도 다 인력을 불러야 되고 맞죠? 그 금액은 그냥 뭐 계약금 개념으로 다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틀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발주한 선주들이 예를 들어 A 선박 건조에 대해서 취소를 하면 당연히 선주들도 계약금 10%는 날라가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조하는 현대중공업 이런 거대 조선사들은 그 10% 받은 그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자, 유가가 55에서 65달러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탈환 교제안으로 선박 수요는 폭등한다. 이거 방금 제가 알려드렸고, 선박 내용 연수가 어떤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평균 수명 연령이 있죠. 뭐 80세.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0년 잡습니다. 40년. 그래서 뭐 40년 지나면 재건축. 근데 선박은 이 소금과 그러니까 바닷물과 접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쎄잖아요. 가장 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물과 짠 소금, 산성성분 소금, 이것과 항상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생각외로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논문들을 보면 뭐 내용 연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내용 연수가 없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선박은 보통 평균적으로 내용 연수 15년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 15년이 이제 다 도래가 한 거죠. 그래서 폐선박을 이제 없애고, 아니면은 그 폐선박을 없애고 새로운 선박을 하든가, 아니면 폐선박을 유지를 하되 리모델링 하는 거죠. 페인트 다시 칠하고, 아니면 엔진만 교체를 하든가. 그래서 이런 업체가 엄청나게 한동안 글로벌적으로 호황을 맞았습니다. 특히 그리스에 이 업체가 있는데, 그리스에 있는 업체는 배를 건조하는 것보다 이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 선박을 폐기할 때 다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도크에서 그러니까 폐선박이 들어오면 분해만 하는 거예요. 분해만 해서 철강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이 수요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예요. 엄청나게. 한동안 그게 선박 관련 어떤 뭐 트렌드라고, 선박 산업 관련 트렌드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러면 폐선박을 폐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선박을 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스마트 시대. 최대한 사람을 안 써야 선주 입장에서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십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안 따라졌죠. 근데 그나마 지금 최근 들어 유가가 55에서 65달러가 되니까 스마트십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유가가 55에서 65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갑자기 유조선, 그 다음에 셀가스, 운반선 등 선주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도 반등을 치겠죠. 조선주 관련 반등 칠 거고, 수많은 인력들이 조선소 주위로 또 포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십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 통영에서 지나가는 궤도 10,000원짜리 물고 간다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스마트십이 아니고 그냥 전국에서 부품을 하나하나 다 가져와서, 모든 부품을 다 가져와서 그 부품의 부품 원재료까지 다 가져와서 조선사에서 이렇게 생산 공정을 거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라 스마트십, 조선사에서 어떤 역할만 하냐면 전국에다가 OEM을 다 보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배라고 생각하시면 머리는 다른 지역에서 만들고 팔다리도 다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겁니다. 통영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만들어진 부품을 이제 국제 선박기구, 우리나라에도 선박 관련 감독기구가 있는데 그 담당 직원들이 와서 체크를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이거를 다시 뭉치겠죠. 어디서? 최종 부품 조립을 어디서 하냐면 울산 현대중공업 도크나 뭐 통영 도크에서 하겠죠. 도크를 하고 이 최종 조립하는 기술자만 이제는 필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그 통영, 거제, 울산 이쪽에 폭발적인 인력 창출 효과가 예전보다는 덜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예전보다는 덜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스마트십으로 인해서 부동산 그리고 인력 창출 효과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당연히 인력이 늘어나면 그쪽 부동산은
가치가 올라가죠.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분 선생님한테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우리 촌사는 믿었죠. 깜짝 놀라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또 안 좋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공사입니다. 항공사. 그러니까 항공사는 양산과 그러니까 해가 떴을 때 쓰는 양산과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쓰는 우산을 같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른다는 거는 해가 뜨니까 더워 이러면서 양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양산. 그래야 살이 안 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많이 타는 수요가 발생하니까 항공주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오늘도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70달러를 넘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항공사에서 책정한 그 가격, 비행기 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유가가 더 올라버리면 이 수준을 넘어버리면 역마진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항공주가 가격이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주가 가격이 이제 호황을 막는 거죠. 주가도 당연히 이제 폭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럴 거냐? 지금은 일시적으로 잠시 올랐다고 치지만 실제적으로 꽃샘추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항공주는 폭등하게 됩니다. 기관들은 이제 벌써 들어왔겠죠. 눈치 빠른 개미들도 들어왔고. 자, 이 부분도 제주입분들한테 벌써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유가가 만약에 65달러에서 70달러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급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해상 플랜트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 해상 플랜트 사업이 뭐냐면 그거 아시죠? 바닷가에서 기름 시추하는 장비, 시추 장비. 이 사업이 본격화가 됩니다. 65달러,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65에서 70달러가 되면은 해상 플랜트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본격적으로 하냐면 과거에는 북해, 유럽에 있는 스코틀랜드 반도 그쪽 북해 지역에서 해상 플랜트 사업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아권 주위에도 이 해상 플랜트 사업이 본격화 되려고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해상 플랜트 사업은 실제적으로 한국에 거의 제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울산 현대중공업이죠. 그리고 지금 유가가 65에서 70달러가 되면 고급 선박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 고급 선박 수요가 뭐냐면은 유가가 65에서 70은 완전 전 세계 경기가 초호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 유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유람선. 근데 한국에서는 이 고급 유람선에 대한 제조 실적이 있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고급 유람선은 기술력이 일본이 압도적으로 그리고 그리스 선사가 압도적으로 그 수요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탄소 배출권 관련 지금 다 해놨거든요. 여기 이제 한글로 이걸로 되어 해놨지만 자, 원문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카본 에미션 give to overview 되어 있잖아요. 이게 탄소 배출권 투자하는 선물이거든요. 이 사이트 제가 URL에 여기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가서 투자하실 분은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트렌드를 볼까요? 최근 1년. 자, 최근 1년입니다. 최근 1년. 지금이 2021년 2월 초반이니까 2020년 3월 18일 뭐 돼 있죠? 어쨌든 2020년 3월입니다. 1년 전. 1년 전보다 폭등했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탄소 배출권을 참고적으로 어떤 A라는 회사가 국제적으로 정해진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려면 이 탄소 배출권을 샀다는 징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치까지는 공장 돌릴 때 매연가스가 나오는 거를 탄소가 나오는 걸 인정을 해주지만 그게 극히 드물어집니다. 갈수록 이 규제안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공장은 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전 세계에서 이 탄소 배출권을 사려고 난리가 나겠죠. 거의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버리는가.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덜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굴뚝 공장이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굴뚝 공장. 반도체 말고 굴뚝 공장. 즉 전 세계 굴뚝 공장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아직까지도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공장이 중국 GDP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날짜를 보면 2020년 2월이잖아요. 자, 이때 2020년 10월이구나. 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21년 1월 15일입니다. 이때가 2020년 1월 15일이잖아요. 한 1월이거든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올랐잖아요. 갑자기. 근데 트럼프 정권 때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는 것을,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안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탈환 규제안이 탄소 배출권 이런 정책이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한 1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 제도는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어떤 정책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 이 선물이 거의 이거는 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부터 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를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 안에 더블은 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적인 걸 봐도 그렇고, 모두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정책이 되려면 이 탄소 배출권을 꼭 사야 됩니다. 산업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이 탄소 배출권은 의무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친환경 개념으로 바뀌고 나면 탄소 배출권 어떤 이 가치는 또 떨어지겠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